YTN에서 무인 소화기, 이게 터널 안에서 무인 소화기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뭐 사무실 같은데, 뭐 큰 건물 같은데 스프링클러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CCTV로 특정 지역에 물을 끌어다가 자동 스프링클러로 갈 수 있어. 큰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 기술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자체가 틀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얘기한 양수기 얘기했잖아요. 서로 양수기 기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갑니다. 구리선은 이제 뭐 좀 더 파워업을 시킬 수 있어서, 파워업을 시키기 위해서 구리선을 좀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요. 이런 이형에 그래서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갔다면 일단 제 기술이고요. 그 돌리는 양수기의 모타에 서로 굵기가 틀린 모타의 굵기가 구리선이 들어가거나, 구리선 자체에 중간에 두터운 부분,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두터운 부분이 들어가서 파워업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 이것이 이제 들어갔으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 연구자석,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서로 배치했다. 이건 완전히 내 기술이거든요.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배치하거나,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를 틀린 것을 촘촘히 배치하는 이런 모타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걸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수기는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서로 일체형으로 달려서 양수기 구조,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물을 환풍기 보시면은 환풍기 공기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하나의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린 걸 배치하면 더 강력하다고 선풍기 할 때도 얘기했었죠. 하나의 프로펠러에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달려 있으면 강력한 회전, 그중에 이제 사이즈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섞어서 이제 배치를 하면 강력한 파워를 이룬다고. 잠수함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행체,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들어가는 기술이라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리는 형태는 제 구조고, 서로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저 기술입니다. 일단 이제 이런 선풍기 프로펠러라도 그러면 이런데 조금만 보존날개를 더 가지고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로 보존날개를 더 가지고 파워를 증진시키는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양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소방호수 할 때도 소방차에도 이거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좀 동영상들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것을 서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든지 공기를 빨아들이든지 제 특유의 방식은 그렇죠, 다중 통로라는 거죠. 입력할 때도 여러 개의 통로로, 내뿜을 때 여러 개의 통로로, 아마 이런 기술을 사용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의 구조는 그렇죠, 약간 회전식, 서로 스크류 회전식 나사식 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나사선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석고보드에도 잘 박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십자나 일자 부분에 가운데 홈을 파고, 일자 양쪽에는 일자를 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체결이 된다. 볼트는 약간 나사선 위로 약간 사선으로 쭉 올려주면 잘 가진 거죠. 볼트가 잘 풀리거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통로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의 통로로 해서 물기를 빨아들이면 엄청나게 빠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서는 하나로 모아져서 빨아들였을지라도 내뿜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통로를 좁혀가지고 내뿜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했을 것이고, 하나 양수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양수기를 하면 더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선풍기도 하나의 선풍기가 여러 개 선풍기로 하면 강력한 바람이 불죠. 그렇죠. 환풍기도 하나의 환풍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환풍기라면 강력한 환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담아서 이렇게 같이 그걸 이렇게 돌려주거나, 그런 양수기가 여러 대면 엄청나게 수압이 세지겠죠. 그런 수압이 세져서 그 상태에서 전기를 가동하면 그것이 엄청난 수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제 방식의 어떤 유압식, 저때 청소기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하수도관이나 화장실관 이렇게 막혔을 때 이런 주사식 유압식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유압 구조로 해서 밖에 이제 그 밴딩 구조의 대남 매듭 구조가 있고, 여기는 좀 밴딩 구조가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이제 대나무 매듭구, 이게 그 길이야 두께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요. 밖에서 압력을 형성해주고 안에서 덮여가지고 압력을 형성해서 화장실 뚫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통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안과 밖에 대나무 매듭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밴딩을 하시고 안에 이렇게 좁혀주는 이런 기술, 이런 걸 통해 강하게 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CCTV에게, 제가 접대도 얘기를 했지만 CCTV에게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여러 개 묶음을 통해서 CCTV 통신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바 CCTV에다가 유선으로도 꽂을 수 있지만, 유선으로도 돼요. 무선으로 CCTV를 그것을 관리를 하면서 채팅식으로 만약 하셨다면 그건 제 방식입니다. 터널마다 채팅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전파로 CCTV 1호부터 35까지 가지고 신호 받아 가지고 채팅식으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보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이제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면 하나부터까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 모든 기술을 짜집기한 기술, 그것으로 보입니다. YTN 모든 것은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저한테 기술 상하신 분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싶습니다. CCTV 서로 전파 송수신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여러 개 묶음 방식이다. 이게 들어가면 2개나 3개나 몇 개, 이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송수신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무선 포트 안에 새끼 무선 포트가 잔뜩 들어가 있는 다 무선 포트, 스피커 안에 다 스피커 여러 개의 구조가 들어갔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피커를 거기다가 장착을 해 놓으셨다. 근데 거기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형태다.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가령 CCTV에서 곧바로 마이크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 얘기 했었죠. CCTV에서 내가 들어온 사람들과 곧바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 방식에 하나의 스피커 안에 여러 개가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중폭 스피커 구조, 이것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이런 기술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도 보고도 알았습니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기술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기술을 동원하셨으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첫째, 소방호스 할 때도 제가 소방차에다가 이런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그런 전기선 구조와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구리선을 감안한 모터, 그 다음에 연구자석, 여러 겹의 연구자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 배부는 이제 물을 작게 써봐서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거리 조절할 때도 서로 전선의 굵기를 두께를 틀리게 해서 거리를 힘을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으면 그것도 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부터까지 제 기술을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방송에서 이런 걸 사실 검증을 좀 해갖고 내보내지. 어쨌든 간에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어떤 스프링클러, 회사 각종 건물의 소화전, 가정용, 그렇죠. 이게 휴대용, 이게 불 끄는 소방과 관련된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물을 담아가지고 그 방식에서 양수기 동원해서 강하게 내뿜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차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소방차에도 제가 그런 양수기가 들어가서 소방호스 이렇게 물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빨아준다. 그러면서 소방호스에 지금 있는 소방호스를 안과 밖으로 코팅을 해라. 코팅해주고 유리 소금 코팅을 해주면 되겠죠. 의료방수제나
기스 안 나게. 그 다음에 끝에 플라스틱 관 같은 이런 긴 관 또는 뭐 금속용 관도 괜찮습니다. 결합을 해가지고 관이 기스름 좋다, 고압 세척을 거기를 샤워기 헤드처럼 해가지고 노즐을 해가지고 뿌려줄 수 있다라고, 그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그 기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개발했다라고 밝혀를 했는데 저는 제 기술로 보입니다. 저는 뭐 제 기술 제가 알아보니까요. 파워 자체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파워 자체가 틀려서 물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갈 수, 소방차가 이렇게 길게 관을 형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길게 나오면서 거기서 파워가 세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원하지 않고도 물이 길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저게 파워가 틀린 그 모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기술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기술이 들어갔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특허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특허가 된다면 이건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다 제 기술인데, 접대 쓰레기차 진공 청소기 방식, 아니 누가 바보라서 그거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낙엽 못 씁니까? 파워가 안 되니까. 기존에 그 전기선 구조라 그랬잖아요.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모터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그렇죠. 약간 승합을 해서 파워를 증진하게 하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가 틀려진다. 그다음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다.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자에서 여러 겹에 들어가거나 대중소형대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파워가 세다. 이런 기술, 양수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양수기는 이제 물을 빨아들이죠. 이거는 쓰레기차 청소기는 그렇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공기의 압으로 진공 청소기로서 낙엽을 빨아들 정도 강력한 것이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여러 개를 동원하셔서 하나를 압으로 만들어 가지고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모터를 좀 큰 거를 파워를 여기다 이렇게 회전 파워는 서로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그런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또는 뭐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가 되겠다, 이런 양수기 방식, 이런 진공 청소기 방식을 종원하셔야지 낙엽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파워 자체가 제 방식의 전기 방식은 그렇죠. 물결이 잔잔한 이런 바닷물이다 그러면 잔잔한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도를 치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동력이 세다라고 그랬죠. 이거 어디서 또 사용됐을까요? 전기 모터로서 드론 움직이는 그 기술에서도 뉴스에서 소개됐었죠. 그래서 하도 적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래도 되나, 국가 차원에서 하나? 그런 건 아니게 정확한.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 기술을 그냥 공개의 기술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냥 정부 차원에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이 도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과연 이것을 내 기술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는다. 나중에 저한테 기술을 사가신 분이 그 부분을 검증하실 일이다. 저는 기술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워 자체가 틀리니까요. 제 전기선 안 쓰고는 그런 파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합 구조, 전기선에 모터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전기선의 두께를 노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증합시키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제 기술이에요. 또는 직렬실과 병렬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그 드론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직렬과 병렬 방식을 같이 쓰셨을 거라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쪼개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 좀 쪼개서 겹벽 처리를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전원 공급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주유소로부터 전기 충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으면 거기서 카패시터 같은 전기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분배하죠. 그런 전원 공급기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슈퍼 카패시터처럼. 여기가 보통 직렬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충전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충방전을 하나로 하는데, 그럼 이게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이런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렬과 병력을 같이 사용하자.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 충방전 속도를 높이려면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쪼개가지고 잘잘한 여러 개의 크기로 나누고 겹벽 처리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각각 충방전을 하는 식으로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 두고
각각 충방전. 원래는 이게 그 플러그를 그 전원 충전소에서 전기 충전소에서 각각 플러그를 한번 곧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이것을 전원 공급기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전원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충방전을 같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또는 하나는 직렬 방식, 하나는 병렬 방식. 병렬 방식은 숫자를 많이 한다는 게 병렬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병렬 방식은 약간 과학적인 사기 같아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100밖에, 여기 100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전기선이 100이신데 원래 그 병렬 방식이 두 개로부터 들어와도 여기가 100이에요. 전기선 두께가 얇아서. 그러면 여기서 뒤백이 들어와도 100밖에 수용할 수 없는 거로 정체 상태에 있어서 전선이 들어가는 건 100밖에 안 돼. 이건 과학적인 사기다. 그렇죠. 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선을 두 개로 늘리든지 두껍게 처리하든지, 세 개로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두꺼운 전기선으로 수용 구조를 만들어 주든지, 두 개로부터 들어오면 전선을 똑같은 100식에 100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선이라면 두 개로 늘려라. 이게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을 하죠. 그건 일종의 지금 있는 병렬 방식을 두 개로 연결을, 아니 두 군데서 어떻게 그 전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100밖에 안 들어 똑같냐, 지금 그 과학적인 어떤 사기를 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병렬 방식을 전기 모터 드론에 사용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다는 구조를 가지거나, 제 방식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마이크로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드론을 갖다가 전기 충전을 무선 하늘에서 이렇게 하거나, 지상에서 위성에서 충전을 해주거나, 서로 송수신 구조. 그리고 그 전파의 세기가 약하면 통신이 되는 거고, 아주 약하면 영상 촬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송수신했을 때는 그렇죠, 전기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으로써 무선 충전 구조를 전기 모터로 돌리는 드론이 가졌다면 그것은 제 기술 구체다. 전기 모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전기 모터의 속도 조절,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료 양을 틀리게 하는 거죠. 전기 양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면 이건 제 방식입니다. 지금 있는 전기차 같은 것도 제가 그 변속기 없애버리자. 펠럿 화목 연료다 그러면 펠럿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냐? 적게 넣으면 적게 넣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전기양을 많이 넣으면 많이 회전 모터가 돌아가고 회전축에 돌아가고, 적게 넣으면 회전 모터가 적게 돌아간다, 회전축이. 그러니까 전기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파워를 증진시켜 주거나, 둘, 셋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전기선을 따라서 전기양이 충분히 공급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이걸 직렬 방식이 아니라 직렬을 한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에서 병렬 방식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 군데 들어와서 이 전선과 결합해주면 순간 파워가 세진다. 이런 군데서도, 그렇죠. 이게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쭈르륵 들어오는 건 이 하나의 직렬 방식이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건 병렬 방식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의 과학적인 사기가 있다고. 수용할 수 있는 규조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선을 두 배로 늘려라, 두껍게. 아니면 두껍게 늘려라, 아니면 두 배로 늘려라, 전선의 굵기를.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론도 거기 사용하셨으면 거기 이제 그다음 파워를 돌릴 때 이런 전선의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신 방식이면 제 기술입니다. 완전히 내 기술 카피인데, 이건 지금 공개적인 기술로서 사용을 해갖고 미국의 어떤 지적재산권 구조를 없애고, 여기서 저는 미국과 영국에 판다 그랬잖아요. 없애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 기술을 하셔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엄청나게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도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그래서 미국은 결국 달러 파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시아 통화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시아 통화 나오겠죠. 중국이 주도하고 하는,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통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수출 구조를 가진 나라, 미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공개 기술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공개 기술이 전 세계에 만연하다. 그 기술을 어디나 다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자국 거는 자기가 먼저 자국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걸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저가, 중가 이런 거는 그리고 자기도 그럼 고가만 하셔야 되는데 수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흔하게 널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굳이 수입해야 될 이유가 없고 좀 기술이 약간 떨어져도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니까 수출할 데가 없어져요. 수출 국가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변속기 방식을 만약에 사용하셨으면 변속기에서 하나의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 그 밴딩 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고 안과 밖으로 이렇게 그냥 밴딩 안과 밖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제 기술 구조이다. 밑에 부분도 안과 밖으로 밴딩식의 톱니바퀴 구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맞물려 갖고 안과 밖으로 아래 것과 위에 것이 같이 이렇게 그 회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안과 밖에 그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 또는 회전축의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만들어내는 구조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대남 회전축의 대남의 매듭식으로 밴딩을 만들어주면 두께나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거의 빠고 증진된다고 얘기했죠.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일자금을 이제 그어주는 식으로 톱니바퀴 완전한 톱니바퀴식으로 안 하셔도 또는 톱니바퀴 형태로 해도 그것이 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빠고 세지나 그 안에 톱니바퀴 그런 방식도 있고 회전축에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감아주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해서 쥐어 짜는 식으로 원통형으로 톱니바퀴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안에 있고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변속기를 사용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제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술은 제가 알아보니까 파워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전기 모터함이 현재 있는 뭐 전기 모터로 돌아간다. 그럼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뭐 얼마 못 가겠죠. 제 기술 구조를 전원 공급기 같은 거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 금속 두께가 틀린 금속 판에 여러 개의 결합. 이것을 이제 배터리 셀로 하셔 전원 공급기를 사용하시고 전원을 공급하실 때 각 부품의 필요를 따라서 또는 속도를 조절할 때 두께를 전기선의 두께를 조절해서 만약 하셨다면 서로 틀리게 하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에서 로봇팔에도 서로 두께 무게를 따라서 틀린 전기선을 사용한다. 틀린 전기선 전기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거기 이제 로봇팔 산업 공작 기계도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막 써버리시네. 네, 저는 소송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 사가신 분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반도체 기술도 SK 반도체에서도 뭐 대놓고 막 그냥 회로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호를 중복시키거나 전력을 중복시키는 기술인데 그걸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두 번째 또 한 번 해더니 해버려 이런 건가요? 이게 이런 좀 더 두꺼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전력을 유도하거나 강하게 파워를 증진시켜주는 일종의 그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봇대 형식이에요. 전력을 중복시키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코너링 부분에서 이렇게 회로 그릴 때 이렇게 약간 회전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두텁게 해주고 회전식으로 하면 이쪽을 타고 흐르면서 이쪽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호도 빨라지고 그렇죠. 전기 부분이든 신호 부분이든 증폭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반도체 부분에 코너링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전기요나 전기의 어떤 배선에 있어서 또는 광섬이나 이 부분을 꼬부라지게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외피를 이렇게 두텁게 하시거나 안에 내피를 이렇게 구리선을 강화시켜 주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잘 이것이 코너를 강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플러그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외피를 강화시켜 주시거나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 안에 구리선을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이것을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었거나 이런 기술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갈 때도 일정 부분의 전기선 굵기를 기존의 전기선과 틀리 두껍게 만들어주면은 거기에서 승합 구조가 되는 거죠. 파워를 증진시켜주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규제다. 외피를 두텁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피 안에 있는 구리선을 숫자를 늘리는 거죠. 두껍게 하거나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용됩니다. 이런 모든 형태 이런 부분들에겐 다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전기선 부분에 있어서 서로 두께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못하나 어떤 특정 구동하는 부분에 갑자기 승합 구조,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를 이루어서 지금 로맥스 4.0이 하나다 그러면 2개, 3개, 4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이형의 전기선을 가지고 있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일종의 동적인 전기 방식으로 물결이 바닷물이 잔잔하다 그러면 그래서 파도가 출렁시키는 한식으로 강하게 바다를 전력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전력 구동하는 동적인 전기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봅니다. 그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하나의 전기선에서 2개나 3개로 여기 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나 둘로 합쳐주는 경우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 뭐냐면은 뭐 하나부터까지 다 내 기술을 그냥 맘대로 대놓고 베끼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카피해 갖고 전 세계에서 특허를 준다면 그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그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기선에 있어서 이런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 됐든 광섬유가 됐든 광섬유도 이런 기술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두꺼운 부분을 전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SK 반도체에 쓰셨더라고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전력이 증폭되는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파워를 증진시키는 전기선의 기술 또는 신호선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링 형태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스프링 부분에서 그리고 유압식으로 아까심에 물 쏠 때요. 그러니까 유압식으로 만약에 쏘셨다면 유압식으로 계셨을 때면 그 안에 브레이크 액상이다 그러면 브레이크 액상에다가 홈을 파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이게 브레이크 액상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 유압식 구조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페달 여기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디스크를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예요. 여기에 홈을 파준다.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홈을 파서 압력을 증진시켜주는 구조고 모든 유압식에 중장비 모든 형태 유압식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항공기도 그렇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 전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유압식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속도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파워를 조절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링 구조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프링 안에 스프링 있는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스프링 안에 여러 개의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중 스프링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놓는 구조.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스프링 옆에 철 같은 걸로 이렇게 철봉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인데 침대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소파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데 산업상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거기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다중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총 같은 데도 들어가십니다. 총 같은 데도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서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총 거기 쏘는 총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 안에도 거기 스프링 들어갑니다. 권총 같은 데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거기도 제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안에 스프링 들어가 있는 구조를 철봉 같은 형태로 가로 세로를 묶어서 판에 두고 판에 결합을 하고
위판으로 위판 아래판이 이렇게 딱 결합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이제 이게 작용하도록 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게 고밀도 탄력범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런 구조를 가졌다. 고밀도 탄력범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밀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밀도를 압축된 거, 쿠션된 거, 압축된 거, 쿠션된 거 이런 형태로 침대를 만드시고 소파를 만드시고 자전거 의자, 자전거 안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압축 패드 같은 게 우리 이게 전기 그 방석 그 뭐죠? 야외 발포 매트도 그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방 안에 전기와 전기 뭐 장판과 결합한 쿠션 구조 밑에 매트를 같이 결합한 전기와 전기 매트를 하실 때도 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의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스프링인데 두께가 틀린 스프링이 스프링이에요. 두께가 틀린 스프링 간간이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보다 강하게 탄력을 만들어내는 스프링 구조도 제 기술 구조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스프링도 이런 형태의 스프링도 있겠지만 안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 스프링의 철사 같은데 해가지고 좀 더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층층층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프링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